오늘은 미국 작가 헨리 소로우의 작품 월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17년부터 1862년까지 살았던 헨리 소로우는 보스턴 근처의 외딴 숲속에 직접 나무를 베어 지은 작은 통나무집에서 살면서 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하고, 이 책의 제목은 작가가 살던 숲속에 있는 작은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고전이란 인류의 가장 고귀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고전 연구를 그만두는 것은 자연이 낡았다고 해서 자연 연구를 그만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장가를 듣듯이 심심풀이로 하는 독서는 우리의 지적 기능들을 잠재우는 독서이며, 따라서 참다운 독서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왕 글자를 배운 이상 최고의 문학 작품들을 읽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만으로, 또는 남이 읽어주는 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한 권의 좋은 책, 즉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몸을 맡겨버린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면서 이른바 가벼운 읽을거리로 직접 능력을 소모시켜버린다. 강에 다리 하나를 덜 놓고 그래서 조금 돌아서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비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다 어두운 무지의 시면 위에 구름다리 하나라도 놓도록 하자. 신에 관한 화제라면 자기들이 독점권을 가진 것처럼 말하며 다른 어떤 견해도 용납하지 못하는 목사들. 나는 병아리를 기르지 않으므로 솔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노동을 경멸하며 모든 것에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 그의 농장도 경멸한다. 그는 단 몇 푼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경치라도, 아니 그가 믿는 하느님이라도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려고 할 것이다. 사실 그의 진짜 하느님은 시장에 있다. 그의 농장에서는 아무것도 공짜로는 자라지 않는다. 그의 밭에서는 곡식 대신 돈이 자라며, 그의 꽃밭에서는 꽃 대신 돈이 피어나며, 그의 과일 나무들에서는 과일 대신 돈이 열리는 것이다. 그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지 않으며 과일이 돈으로 환금되기 전에는 완전히 익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체념이라는 말은 확인된 절망에 지나지 않는다.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 하루에 3끼를 먹는 대신 필요할 때 한 끼만 먹어라.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여라. 노인네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도 여러분은 시도해서 이루어내고 있지 않는가? 옛사람들에게서는 옛 행위가 있고 새 사람들에게는 새 행위가 있다. 나이 많음이 젊음보다도 더 나은 선생이 될 수 없고, 어쩌면 그보다 못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먹는 과정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줄만한 중요한 충고의 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실패에 의해서 자기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인 양반, 당신은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명예도 얻었소. 그리하여 당신은 스스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어. 새로운 세대는 마치 난파된 배를 버리듯이 지나간 세대가 버려놓은 사업을 버리는 법이라오.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간소하고 결핍된 생활을 해왔다. 오늘날 철학 교수는 많지만 철학자는 없다.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소박하고 독립적인 삶, 너그럽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옷을 구입할 때 우리는 참다운 실용성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심리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하는 점에 더 좌우된다. 왕실의 재단사가 만들어 바친 옷이라도 한 번만 입고 버리는 왕과 왕비 같은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나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사람은 몇 알지 못하나 외투나 바지는 무던히도 많이 알고 있다. 파리에 있는 원숭이 두목이 어떤 여행용 모자를 쓰면 미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그와 똑같은 모자를 쓰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아이들은 그 하나하나가 인류사를 다시 시작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도 밖에 나가 있기를 좋아한다. 비난의 신인 모무스는 미네르바 여신이 만든 집이 나쁜 이웃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힐난했다는데 그것은 타당한 비난이었다. 고대 이집트의 수도 테베의 훌륭하고 거대한 광경은 천박한 장관이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100개의 대문을 가진 테베의 신전보다는 어느 정직한 사람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자그마한 돌담이 더 의미가 있다. 피라미드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야심만만한 멍청이의 무덤을 만드느라고 자신들의 전 인생을 허비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 차라리 그 작자를 나일 강물에 처박아 죽인 후 그 시체를 개들에게 내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당했으리라. 나는 또 사업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업이 봉궤도에 오르려면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때쯤이면 나는 도덕적으로 파탄의 길을 걷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여력만 있다면 나처럼 살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남이 내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 까닭은 그 사람이 내 생활 양식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나는 또 다른 생활 양식을 찾아낼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각기 다른 인간들이 존재해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이지 결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대초원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냥꾼이 되며 미주리 강과 컬럼비아 강의 상류를 여행하는 사람은 덫 사냥꾼이 되며 세인트 메리 폭포를 여행하는 사람은 어부가 된다. 진실로 바라건대 당신 내부에 있는 신대륙과 신세계를 발견하는 컬럼버스가 되라. 그리하여 무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을 위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라. 만약 당신이 공중에 누각을 쌓았더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누각은 원래 공중에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토대만 쌓으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또래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 그가 그들과는 다른 북치는 사람의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듣는 음악에 맞추어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라. 그 북소리의 박자가 어떻든 또 그 소리가 얼마나 먼 곳에서 들리든 말이다. 그가 남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바꾸어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의무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진실로 내부에서 느끼는 것을 말하라. 어떤 진실도 거짓보다는 낫다. 셀비어 같은 약초를 가꾸듯 가난을 가꾸어라. 옷이든 친구이든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헌 옷은 뒤집어서 다시 짓고 옛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라. 사물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다.
뼈 가까이에 있는 살이 맛있듯이 뼈 가까이의 검소한 생활도 멋진 것이다. 언젠가 한국에서 잠깐 보았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숲과 연못의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과 얼핏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먹거리 찾아다니는 원시인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독서하고 사색하며 지성과 교양의 수준을 높여가는 미국의 헨리 소로우보다 뛰어난 지성인, 수준 높은 교양인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